안녕하세요, 여러분. 소울 스토리타임입니다. 오늘은 스즈도 유메 작가의 죽는 꿈을 꾼 적이 있나요? 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삶과 죽음, 그 경계를 흐리는 꿈에 관한 이야기. 시작해볼까요? 제2부 선택 2018년 9월 14일 금. 자, 우리 커넥티드의 무궁한 발전과 영광을 기원하며 건배. 고미부치가 맥주잔을 든 손을 높이 들어 올리는 동시에 코시누마, 사토, 히키모토 3명이 예의 하고 고함을 지르며 맥주잔을 서로 부딪혔다. 이세와 나카하라도 어물어물 동참한다. 신입 3명 가운데에서도 고미부치와 코시누마, 두 사람과 중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사토나 히키모토와는 달리 구인 광고를 보고 지원한 영업 경력직 나카하라는 상당히 다르다. 탈색한 머리에 피어스를 몇 개나 뚫은 사토와 금색 용이 커다랗게 그려진 티셔츠를 입은 히키모토. 수수하고 무뚝뚝한 중년 아저씨 나카하라와는 대조적인 생김새다. 이 녀석들이 생긴 건 날라리 같지만 괜찮은 놈들이야. 생맥주를 원샷한 고미부치가 옆에 나란히 앉은 사토와 히키모토를 손가락질하며 말했다. 사토는 중학교 졸업하고 토목공 사장에서 건실하게 일했고 히키모토는 고등학교 졸업하고 여태까지 장거리 트럭 운전사를 했어. 체력이랑 기력만큼은 멀쩡하지. 체력이랑 기력은 이니까 머리 쪽은 기대하지 말아줘. 사토가 자기 머리를 손가락질하며 낄낄 웃더니 우리 4명 중에서는 고미부치만 머리가 좋았지. 하고 고미부치 어깨를 툭 친다. 아, 맞다. 머리 하니까 생각났는데 사토랑 히키모토, 너네 검은색으로 염색하고 와라. 에? 진짜? 당연하지, 자식아. 오늘은 첫날이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 모습들이 지금 사회인답다고 생각하냐? 아, 진짜. 염색한 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나도 돈 괜히 썼네. 고미부치에게 지적받은 사토와 히키모토가 자기 머리를 잡아당기며 과장되게 좌절한 흉내를 냈다. 이세는 수염 길렀는데 저건 오케이고? 사토가 이세를 손가락질한다. 동갑이라는 사실을 알자마자 바로 말 놓고 이름을 막 불렀다. 뭐 어때? 좀 세 보여도 불결한 느낌은 안 들잖아. 나카하라 씨 머리는? 좀 옛날 스타일 아냐? 2대8 가르마가 어디가 문젠데? 어르신들은 오히려 좋아하시거든? 그럼 코시누마 배때기는? 그건 아웃. 고미부치가 진지하게 대답하자. 야, 날 왜 끼워 넣어? 하고 코시누마가 싹 비운 맥주잔을 흔들며 두 사람을 위협한다. 환영식을 위해 코시누마가 예약한 가게는 오다와라역에서 바로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나오는 작은 술집이었다. 큰 길가에는 프랜차이즈 가게가 많지만 여기는 것만 봐도 자영업자다. 방금 코시누마가 종업원이랑 친한 듯 이야기를 나눈 걸 보면 아는 사람이 하는 가게인 모양이다. 이세, 고미부치랑 고등학교 때 같은 반이라고 했지? 히키모토가 물어보자. 하고 대답한다. 그러자 이야, 의외인데? 라는 대답이 돌아왔다. 고미부치가 막 입학했을 때 고등학교 분위기가 완전 안 맞는다고 계속 짜증냈었거든. 친하게 지내던 친구가 있다는 말은 처음 들었어. 뭐, 처음에는 아는 사이도 아니었으니까. 이세가 대답하자 고미부치가 맞아. 하고 덧붙인다. 내가 수업 땡땡이 까고 놀러 다니는데 이세가 따라다닌 셈이니까. 한 번 같이 노니까 의외로 죽이 잘 맞아서 평일 대낮부터 노래방 가거나 바이크 면허 따서 동네에서 타고 다니거나 별짓 다 했지. 고미부치 웬일이야? 얌전하게 놀았네? 그 정도만 해도 히라츠카가쿠엔 고등학교에서는 완전 양아치 취급이거든? 자칭 입시명문이니까. 고미부치가 자조적으로 웃었다. 그 옆에서 사토가 대화에 끼어든다. 히라츠카가쿠엔, 거기 여자애들 교복 이쁜데 아냐? 히라츠카역에서 자주 봤는데. 애니메이션에 나올 법한 빨간 체크무늬 치마 입은 여고생 애들. 응? 교복이 그랬다고? 아닌데,
그치? 고미부치가 묻자 이세는 고개를 끄덕인다. 하늘색 셔츠에 회색 주름치마, 재킷은 남색. 이세가 카타오카 사요가 입은 교복을 떠올리며 대답하자 뭐야, 평범하네. 하고 사토는 불만스런 표정을 지었다. 나 중졸이잖아. 그래서 그런 게 좀 타입이란 말이지. 이쁜 교복 입은 여고생. 미안한데 우리 학교 아니야. 고미부치가 한쪽 입술 끝을 비틀어 올렸다. 종업원을 불러 생맥주 네 잔을 추가한다. 아무래도 고미부치 친구들도 고미부치처럼 술이 센 모양이었다. 이세도 고등학교 때는 고미부치와 같이 자주 술을 마셨다. 하지만 5년간 교도소 생활을 한 탓인지 출소한 지 반년 밖이 지나지 않아 술이 잘 받지 않는다. 알코올이나 약물이존 치료에는 교도소가 가장 좋다는 정보를 주워들은 적이 있는데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닌 모양이다. 화제가 한동안 각자 고등학교 때 이야기로 이어졌다. 코시누마와 히키모토는 같은 고등학교를 다녔기 때문에 중학교 때와 비슷한 학교 생활을 한 모양이었다. 띠동갑 정도로 나이가 차이나는 나카하라도 홀짝홀짝 맥주를 마시면서 당시 학교 행사나 소속했던 탁구부에 관한 추억을 이야기했다. 고등학교라. 다른 사람들이 신이 나서 풀어놓는 이야기에 기분이 조금 무거워졌다. 이세에게 있어 고등학교 시절은 자기 인생이 크게 틀어진 시기였다. 1학년 때는 주변 상황에 휩쓸리면서도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고 2학년이 돼서는 자극을 찾아 고미부치와 어울려 다니기 시작했다. 그 탓에 아버지와 사이가 안 좋아졌고 3학년 말에는 집 근처 공원에서 그 사건을 일어났다. 의도치 않게 죽인 거라고 해도 상해치사죄다. 그때부터 이세는 일반하고는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게 되었다. 물론 고미부치와 만난 사실을 후회하지는 않았다. 고미부치가 없었다면 이세는 고등학교 생활이 전혀 즐겁다고 느끼지도 못한 채로 짓눌리고 갇혀있다는 느낌만 받으며 매일 학교와 집을 왕복했을 것이다. 다만 그때 그 타이밍에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아버지가 딴 길로 새서 자기 앞에 나타나지만 않았더라면, 아버지의 의식이 혼탁해지기 전에 그만 때렸더라면, 지면에 툭 튀어나온 뾰족한 돌만 없었더라면, 오랜 교도소 생활 동안 그런 생각을 한 번도 안 했다면 거짓말이다. 직업훈련이나 작업이 끝난 밤이 되면 사이가 나쁜 수용자들 사이에서 막말이 오고 가는 창고 같은 방에서 벽에 기대어 무릎을 끌어앉은 채 몇 번이고 그 사건을 되짚고 곱씹었다. 저기. 나카하라의 옛날 이야기가 끝나려는 타이밍에 이세는 고미부치를 향해 턱짓했다. 화제를 억지로 바꾸었다는 느낌이 들지 않게끔 아주 자연스러운 목소리를 내려고 주의를 기울였다. 너네 중학교 때는 어땠는지도 좀 들려줘. 우리? 에이, 여기서 할 만한 이야기는 아니야. 죄다 하나같이. 경찰 올걸? 약하는 거 빼고는 거의 다 했으니까. 고미부치 사인조가 일제히 웃음을 터뜨렸다. 사토나 히키모토가 신이 나서 중학교 때 무용담을 늘어놓는다. 솔직히 신입으로 들어왔으면서 고참처럼 구는 사토와 히키모토에게 별로 좋은 인상을 갖기는 어려웠다. 고미부치 중학교 때 친구라니까 할 수 없기는 하지만 특정 커뮤니티 출신 인간이 늘어나면 이세는 일단 있기가 부담스러워졌다. 앞으로 일하기 좀 힘들겠네. 하고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이세는 맥주잔에 든 맥주를 들이켰다. 이세씨. 네? 도중에 나카하라가 중얼중얼 말을 걸어왔다. 이세와 마찬가지로 분위기나 화제에 따라가지 못하고 있었으리라. 경력자 치고는 분위기도 축 처져 있고 목소리 톤도 낮았다. 눈가가 움푹 꺼져 다크서클이 진하게 드리워져 있어 인상을 어둡게 만드는데 일조하고 있는 건지도 모른다. 내일부터 인수인계 잘 부탁드립니다. 빨리 일 처리를 익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아닙니다. 저도 아직 반년밖에 안 돼서요. 경력자시니까 바로 저보다 성과를 내실 겁니다. 아니에요. 그러기 힘들 겁니다. 전 직장에서 한 일은 의자 영업이었기 때문에 결이 다르거든요. 의자요? 사무용 의자입니다.
엔지니어 같은 사람들은 하루 종일 앉아서 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의자라고 해도 종류가 아주 많거든요. 가격대도 다 다르고. 나카하라는 누런 일을 드러내며 웃더니 전에 있던 직장에서 무슨 일을 했고 이번에 어떻게 채용되었는지를 설명해 주었다. 18년 동안 일했지만 몇 개월 전에 사장이 야반도주에서 회사가 망했다고 한다. 직장을 잃고 할 게 없어 시간만 보내던 와중에 취업 알선으로 이곳의 구직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동정해 달라는 말투였다. 눈앞의 남자가 반년 전에 교도소에 수감됐던 몸이라는 사실을 알면 나카하라는 과연 어떤 표정을 지을까 같은 상상을 하면서 이세는 묵묵히 술을 들이켰다. 그럼 슬슬 1차는 마무리할까? 우리 6명 다 같이 힘을 합쳐 잘 해내가기를 바라니까 앞으로 잘 부탁하고. 그럼 사토랑 히키모토가 회사 상식을 좀 알기를 바라면서 마지막은 이폰즘에 모임이나 행사를 마무리하기 위해 337 박수를 치는 의식. 박수를 1세트 하면 이폰즘에, 일본체, 3세트 하면 산본즘에, 삼본체라고 한다. 로 마무리하자. 완전히 술에 취해 말이 잘 나오지 않는 고미부치가 하고 선창하고 마지막에 다시 하고 선창하여 환영식을 마무리 지었다. 고미부치, 코시누마, 이세, 3명은 신입사원이 먹은 것까지 더해서 회식비를 낸다. 가격대가 합리적인 가게라고는 하지만 돈을 2배로 내는 것은 뼈 아팠다. 지금 월급의 실수령액에서 몇 분의 1이 날아간 거야 하고 자기도 모르게 암산하고 만다. 다만 불만은 입 밖으로 내지 못한다. 아무리 대표라고 해도 고미부치 호주머니 사정도 딱히 다르지 않을 것이다. 기부금 가운데 운영자금을 빼고 있는 이상 어쩔 수 없는 문제였다. 가게를 나와 좁은 도로로 나와 퍼진다. 얼굴이 빨갛게 변한 코시누마가 주먹을 치켜들면서 2차 가자. 하고 고함친다. 오, 찬성, 가자. 하고 사토와 히키모토가 바로 대답한다. 그럼 저도 불금인데. 하고 의외로 나카하라도 작게 손을 들었다. 할 수 없네. 나도 가야지. 그래도 까먹지 말라고. 우리는 수 휴일이야. 내일은 아침 9시부터 업무 시작이라고. 에이, 그건 대표 권한으로 어떻게 좀 넘어갑시다. 뭘 넘어가? 고미부치가 어이없다는 얼굴로 코시누마를 쳐다보고 이세를 쳐다보았다. 이세, 넌 어떻게 할래? 미안, 난 들어가 볼게. 취했어. 살짝 손을 흔들며 들어갑니다. 하고 등을 돌린다. 그대로 어슴푸레한 뒷골목을 빠져나와 오다와라역 앞 큰 로타리로 나왔다. 그대로 성큼성큼 쟁걸음으로 나아간다. 술 마시고 집에 들어가는 회사원 무리를 몇 개 추월하여 에스컬레이터 위로 올라가 역구내로 들어갔다. 혼자만 2차에서 빠진 게 마음에 걸리기는 하지만 할 수 없었다. 고미부치나 코시누마와 다르게 오랫동안 소년 교도소에 들어가 있었던 이세는 돈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 며칠 분 식비가 날아가는 것보다 어울릴 줄 모른다는 평을 듣는 게 차라리 낫다. 벌써 밤 10시가 넘어서 그런지 오다와라역 안은 생각보다 조용했다. 대나대는 관광객이 잔뜩 있는데 지금은 거의 없다. 개찰구 주변에 있는 선물가게도 문을 닫았다. 천장 부근에 떡하니 자리 잡은 거대한 명물 오다와라 초롱, 오다와라 전통 명물로 휴대가 편하도록 아코디언처럼 접는 초롱불을 올려다보며 이세는 자동 개찰구를 통과했다. 토카이도선 상행선 승강장으로 향하면서 훅 한숨을 내쉰다. 이렇게 대규모 역에서는 꿈에 관한 생각을 하지 않아도 된다. 신칸센 탑승 안내 표지판도 널찍한 역내 분위기와 신품 에스컬레이터도 모두 카모노미야역과는 달랐다. 밝은 승강장으로 내려와 보니 마침 오다와라역에서 출발하는 전철이 대기 중이다. 출발 안내 음악이 흘러나오는 소리를 듣고 눈앞의 차량으로 서둘러 올라탄다. 사람이 드문드문 앉은 차량 안을 걷기 시작하자마자 문이 닫히고 전철이 출발했다. 그래도 취하긴 한 모양인지 몸이 비틀비틀 거렸다. 좌석 팔걸이를 잡으면서 도쿄 방향 쪽 선두 차량까지 이동하려고 차례로 미닫이 문을 열어 다음 차량으로 나아간다.
비틀비틀 걸어가는 도중에 문득 떠올랐다. 며칠 전에도 이런 광경 보지 않았나? 물론 꿈속에서 봤다는 말이다. 이세는 전철 안에서 혼자 걷고 있었다. 다음 차량으로 문을 난폭하게 열어간다. 갑자기 누군가 뒤에서 어깨를 두들긴다. 뒤돌아보려고 하자 바로 눈앞의 광경이 사라지고 꿈에서 깨어났다. 그런 루시드 드림이었다. 전동열차 안에서 말을 걸어오는 사람은 카타오카 사요 말고는 없다고 생각했다. 다만 사요가 전철을 타는 히라츠카역까지는 아직 20분 더 가야 하는데 애초에 지금은 너무 늦은 시각이었다. 그럼 누구야? 등줄기가 오싹해졌다. 발을 멈추려고 한 순간 뒤에서 발소리가 들려왔고 누군가가 어깨를 두들겼다. 바로 뒤돌아본다. 역시 이세 맞구나. 겨우 만났네. 남색 양복을 입은 남자가 놀라움과 흥분이 뒤섞인 얼굴로 서 있었다. 이세 어깨에서 천천히 손을 떼고 오랜만이다. 한 6년 됐나? 계속 찾아다녔어. 하고 겸연쩍은 웃음을 짓는다. 머리 짧아졌네. 수염 기른 것도 처음 보니까 혹시 착각한 건 아닌가 싶어서 걱정했다니까. 루시드 드림 속에서 몇 번이고 봐온 누가 봐도 호감 가는 청년다운 외모다. 나이는 이세와 동갑인 24살일 텐데도 다른 사람이 보면 카스야가 훨씬 젊어 보이겠지. 좋은 집안에서 곱게 자란 도련님, 고미부치가 형용한 표현도 이해가 간다. 카스야 타쿠미가 주는 인상은 마지막에 만났을 때와 별로 다르지 않았다. 이세는 작게 혀를 차고 근처 손잡이를 잡았다. 일방적으로 감동을 밀어붙여봤자 부담스럽고 기분만 나쁘다. 자리는 텅 비어있지만 편하게 자리를 잡고 앉아서 이야기를 나눌 생각은 들지 않았다. 왜 이런 데 있는 거야? 말했잖아. 찾아다녔다고. 오늘은 일이 빨리 끝나서 집에 가는 길에 카모노미야까지 가서 명함에 있던 사무실을 방문했어. 하지만 불이 다 꺼져 있고 아무도 없더라고. 오늘은 모두 다 밖에 나갔거든. 기껏 여기까지 왔는데 헛걸음을 한 게 아쉬워서 온 김에 오다와라에 있는 할머니 댁에 들렸다 온 참이야. 설마 이런 데서 만날 줄이야. 용건이 뭔데? 단도직입적으로 묻는다. 카스야 타쿠미의 모습을 눈으로 발견한 순간부터 술이 확 깨서 제정신이었다. 교도소에 편지를 몇 통이나 보냈는데 못 받았어? 받기는 했어. 근데 안 읽었어. 하고 대답하자 카스야는 누가 봐도 낙담한 표정을 지었다. 불편했나 보구나. 하고 의기소침해한다. 너 같은 엘리트가 이제 와서 나한테 무슨 볼일이야. 무슨 말이야. 아니야. 미안한데 편지는 안 읽고 그냥 버렸어. 그랬구나. 카스야는 긴 속눈썹을 내리깔고 시선을 아래로 돌리며 전화를 안 받은 것도 마찬가지인가 보네. 하고 고개를 좌우로 저었다. 전화? 할머니 댁에서 이세 명함을 발견하자마자 바로 기록된 회사 전화로 걸어봤어. 고미부치가 받아서 깜짝 놀랐지만 걔 지금은 비영리 활동 일을 하고 있다면서. 고미부치랑 말했어? 응, 그쪽도 날 기억하고 있는 모양이었어. 개인적인 목적으로 직장에 전화 걸지 마. 하고 바로 끊겼지만 카스야는 분한 모양인지 입술을 삐죽였다. 이세가 일하는 곳이 어떤 곳인지 좀 더 알아보고 전화를 할 걸 그랬나 봐. 고미부치가 날 안 좋게 생각하고 있는 건 고등학교 때부터 나름 짐작하고 있었거든. 나는 이세 너를 고미부치랑 떨어지게끔 하려고 했으니 싫어하는 게 당연하겠지. 초등학교 때 우등생이 순수한 마음 그대로 성장했구나 하는 감상을 품었다. 조금도 꼬인 구석 없이 어른이 된 지금도 어릴 때 배운 선악 구분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불량소년이었던 고미부치로부터 이세라는 어릴 때 친구를 되찾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그 시절 카스야는 마음속 깊이 믿고 있던 모양이었다. 아주 한순간 열등감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번뜩인다. 이세야, 나중에 천천히 이야기 좀 할 수 없을까? 내가 계속 물어보고 싶었던 건 이세 내 아버지와 관련된 거야.
아무리 그래도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기는 좀 그러니까. 언제 한번 날 잡아서. 카스야가 가방에서 수첩과 펜을 꺼내 무언가 적은 뒤 페이지를 찢어 내밀었다. 종이 조각에는 이세가 그동안 쓰레기통에 버렸던 카스야의 휴대전화 번호가 적혀 있었다. 아버지가 죽은 사건 말하는 거면 너랑 할 말 없어. 너 재미있으라고 질문 받아줄 마음은 없거든. 곤란해. 일부러 차갑게 말했지만 카스야는 그게 아니야. 하고 슬쩍 흘려 넘기고는 종이를 이세 옷주머니에 억지로 쑤셔 넣는다. 마음 정리가 다 되고 나서도 좋으니까 꼭 연락 줬으면 해. 보장은 못해. 알았어. 그리고 충고 하나만 하고 싶은데. 이세가 하는 말을 제대로 듣지도 않고 카스야는 검지를 세웠다. 고미부치 밑에서 일 안 하는 편이 더 좋을 것 같아. 에? 내가 고미부치랑 같은 대학 다닌 건 알고 있어? 대학교 때 제대로 된 소문을 들은 게 없었어. 여자 여러들 동시에 만나면서 바람 피우고 기둥서방 노릇을 하거나 학교 캠퍼스 안에서 폭력 사태를 일으키거나 교수님에게는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시비를 걸고 다녔어. 물론 수업도 거의 나오지 않았고. 고등학교 때부터 그랬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위험한 놈이야. 겨우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그런 놈이랑 같이 어울리면 이제 너한테 좋을 게 없어. 나는 정반대 의견을 고미부치한테서 들었는데? 카스야랑 놀지 말라고. 그런 말 믿지 마. 돈 뜯는 것도 싸움질 하는 것도 고미부치한테는 늘 상 있는 일이야. 딱히 별난 짓이 아니라고. 너는 그런 사람을 보면 나쁜 놈으로 만들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고미부치가 어떤 놈인지는 내가 제일 잘 알고 있고 애초에 나도 똑같은 놈이야. 그런 짓이 재밌어서 고등학교 때부터 같이 노는 거라고. 다시 한번 생각해봐. 이제 넌 고미부치랑은 달라. 새로운 일이라면 아는 분에게 소개를 부탁할 수 있으니까 일단은 고미부치와는 떨어져서 내 쪽으로 와주지 않을래? 됐다니까. 이세는 짧게 대꾸하며 제멋대로 풍파를 일으키려는 카스야를 향해 날카로운 시선을 보냈다. 분명 고미부치가 옛날에는 이런저런 사고를 치고 다녔겠지만 지금은 멀쩡한 사업을 하고 있어. 내가 뭔데 그런 소리를 하는 거야? 그치만 카스야는 불만스러운 얼굴로 일단 입을 다물고 결심한 듯 고개를 들었다. 애초에 이세, 내가 이렇게 된 것도 다 고미부치 때문이잖아. 아니야? 고미부치가 널 이상한 방향으로 끌고지만 않았어도 아버지랑 문제 일으킬 일도 없었을 거고. 너 헛소리도 작작해라. 은인인 고미부치를 욕하다니 이세는 결국 폭발했다. 크게 숨을 들이켜고 난 더 이상 옛날의 내가 아니야. 하고 말을 내뱉는다. 온실 속 화초처럼 자란 내가 나에 대해 뭘 안다는 거야? 지금 몇 살인데 아직도 초딩처럼 구냐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소개해준다는 일은 빌딩 청소나 공장 제조업 같은 거 그런 거 아냐? 빨간 줄 그인 놈이 취직할 수 있는 곳이라고는 그런 데밖에 없어. 장학금 지원 모집 활동 같은 고상한 일을 나 같은 놈한테 믿고 맡겨주는 사람은 고미부치뿐이라고. 하고 마지막 말을 내뱉자 카스야는 고개를 숙이고 입을 다물어버렸다. 정곡이구나. 실망감이 이세의 가슴 속에 퍼져나갔다. 카스야는 머리가 좋을 거라 생각했지만 이세의 처우나 고생을 제대로 알지도 못한 모양이다. 두 사람 사이에 긴 침묵이 흘렀다. 전철은 이미 니노미약을 출발해 오이소역으로 향하고 있었다. 카스야가 아랫입술을 깨물며 생각에 잠겨있는 모습을 곁눈질하며 이세는 몸을 창가 쪽으로 아예 돌려버렸다. 컴컴한 유리창에 이세와 카스야의 모습이 선명하게 비쳤다. 문득 초등학교 6학년 때 수학여행을 떠올렸다. 전세는 전철로 니코, 일광로 향하는 도중 반 친구 2명이 멀미할 것 같다고 했다. 이세와 카스야는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 두 사람이 누울 자리를 만들어 주었다. 그 결과 이세와 카스야는 앉을 자리가 없어져 목적지까지 1시간도 넘게 서서 가면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터널에 들어갔을 때 창문에 비친 자신과 카스야의 모습을 보며 왠지 모르게 자랑스러운 느낌이 들어서 서로 얼굴을 쳐다보았고
쑥스러운 웃음을 지었던 기억이 있다. 그로부터 12년이 지나 또 이렇게 나란히 전철에 타게 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오이소역을 지나쳐 히라츠카역을 지났다. 치가사키역을 떠나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자 카스야가 저기 있잖아 하고 주저하며 입을 열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이것저것 잘난 듯이 함부로 말해서 미안해. 대답 없이 시선만 카스야를 향한다. 카스야는 진지한 눈으로 이세를 똑바로 쳐다봤다. 이세, 넌 범죄를 저지를 만한 인간이 아니잖아. 그치? 뭐? 계속 묻고 싶었던 게 그거야. 원래는 제대로 시간을 내서 묻고 싶은 거였는데. 하고 변명하듯 빠른 말투로 중얼거린 카스야가 아버지 말이야. 하고 말한다. 목소리의 분노가 어린다. 이세는 사람이 죽을 때까지 때리는 그런 잔혹한 짓을 할 만한 사람이 못 돼. 그건 정당방위였잖아. 아니야? 아버지가 폭력을 휘두르니까 자기를 지키려고 한 것뿐이잖아. 그런데 경찰이나 검찰이 진술 내용을 왜곡해서 조서를 꾸며서 이세가 일방적으로 아버지를 때렸다는 식으로. 카스야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이해하는 순간과 동시에 주변 소리가 하나도 머릿속으로 들어오지 않았다. 정당방위. 카스야가 한 말이 머릿속에서 메아리 친다. 정말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카스야, 이제 됐어. 이세가 목을 쥐어짜며 소리를 냈다. 내가 그랬지, 나 변했다고. 이세가 숨을 삼켰다. 절묘한 타이밍으로 전철이 치지도역 승강장으로 들어간다. 이제 직장으로 편지 보내지 마, 전화도 걸지 마. 그리고 난 초등학교 동창회 같은데 안 가. 너랑 나랑은 아예 다른 세상 사람이야. 옛날 추억을 품고 사는 건 이제 그만해주라. 어떻게 그렇게 해, 이세. 너한테 말하고 싶은 것도 묻고 싶은 것도 아직 잔뜩 남아있는데. 너랑 이야기하고 싶은 게 생기면 내가 연락할 테니까. 꼭 연락해줘. 꼭이야. 장담 못한다고 했잖아. 전철이 천천히 정차했다. 얼굴을 찡그리며 문 방향으로 몸을 돌린 카스야가 그럼 간다. 하고 아쉬움을 남기며 손을 든다. 진심으로 만나서 반가웠고 기뻤다. 승객 몇 명과 함께 카스야는 치지도역 승강장에 내렸다. 동시에 이세는 빠른 발걸음으로 차량 안을 이동하기 시작했다. 도쿄행 선두 차량 방면으로 나아간다. 가능한 한 빨리 카스야가 보지 못하게끔 하고 싶었다. 전철 문이 닫히고 천천히 달리기 시작했다. 겨우 선두 차량 쪽에 도착한 이세는 빈 좌석을 찾아 헤맸다. 사람이 없는 차량에 타고 싶어서 일부러 끝칸까지 이동해왔는데 하필이면 모든 좌석에 사람이 둘씩 앉아있다. 쳇, 혀를 찬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이 하나같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출입문 근처 손잡이를 잡고 흘러가는 바깥 풍경을 멍하니 쳐다본다. 선체로 한참 동안 꾸벅꾸벅 조는 사이 문득 종이 울리는 소리가 들렸다. 이세씨. 놀라서 고개를 들자 오른쪽 좌석에서 카타오카 사요가 손을 흔들었다. 오늘은 교복이 아니라 하얀 블라우스에 무릎까지 오는 베이지색 치마를 입은 모습이었다. 작은 숄더백은 무릎 위에 올려두고 있었다. 옅은 화장을 한 듯하다. 붉은 기가 도는 볼이 평소보다 어른스러워 보여서 자기도 모르게 그 얼굴을 그저 아무 말 없이 쳐다보고 말았다. 오늘은 치지도에서 탄 거예요. 아니, 그런 건 아닌데. 히라츠카에서 탔는데 없길래 못 만나나 싶었어요. 다행이네요. 딱히 인정하고 싶지는 않았지만 카타오카 사요와 만나자 삭막했던 기분이 갑자기 밝아지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었다. 반대도 마찬가지다. 사요가 이 차량에 타지 않은 날이 계속되면 점점 기분이 우울해진다. 그러고 보니 오늘은 사복 차림이네? 창가 쪽으로 자리를 옮겨준 사요 옆에 앉으면서 이세는 사요의 옷차림을 바라보았다. 학교가 오전 수업만 했거든요. 그래서 오후에는 친구들이랑 놀았어요. 호, 부모님이 뭐라고 안 해? 11시 넘어서 집에 들어가는데? 노느라 시간이 좀 늦기는 했죠. 혼날지도 모르겠네요. 사요가 부끄러워하면서 미소 짓는다. 귀엽다.
라는 느낌을 품는 것과 동시에 이제 고작 16살 남짓한 고등학생을 매력적으로 느끼는 자신을 의심한다. 괜찮아 보이네. 저번에 봤을 때는 꽤나 힘들어 했잖아. 그땐 죄송했어요. 오늘은 괜찮아요. 그 뒤로 좋아한다는 선배랑은 어떻게 됐어? 표정을 살펴보며 물어보자 사연은 역시 안 되는가 봐요. 하고 슬픈 표정을 지었다. 선배는 여전히 학교에 안 나오고 있어요. 소문으로는 학교를 아예 안 나오게 된 것 같대요. 그 뒤로 예지몽도 원래대로 돌아갈 낌새도 없고 바뀐 뒤 내용 그대로 굳어버렸어요. 다른 남자랑 사귀는 꿈 말이야? 사요를 손에 넣은 남자가 부러워질 것만 같아 이새는 서둘러 말을 잇는다. 새로운 남자랑은 최근에 처음 만났다고 그랬지? 관계는 진전이 있었어? 아니요. 한 번 만나서 이야기를 했지만 그 이상은. 어떤 사람인데? 선배 친구인데 다른 학교 2학년이에요. 하지만 예지몽에 따르면 저희가 사귀게 되는 건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같아요. 아직 조금 시간이 남아있어요. 그렇구나. 저번에 만났을 때와 비교해서 사요는 포기한 기색이 역력한 말투였다. 아마도 지난 10일 동안 몇 번이고 시행착오를 반복했으리라. 예지몽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을 거라 확신하게 되어 실망한 게 분명하다. 앞으로 7년 동안 어떻게 살고 싶은데? 네? 정해진 길을 따라가는 인생은 재미없잖아. 미래 꿈 내용을 바꾸려고 하면 할수록 더욱 비참한 사태가 된다고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꿈으로 본 대로만 살려고 억지로 맞추는 것도 이상한 말이야. 계속 좋아했던 오리지널 선배를 포기하고 그냥 흘러가는 대로 선배의 친구 선배랑 사귄다. 정말로 그걸로 괜찮아. 그게... 사요는 순간 어물어물 거리더니 어깨에 힘을 빼는 듯이 작게 숨을 토했다. 그렇게 부르는 거 괜찮네요. 하고 적적하게 웃는다. 물론 저는 오리지널 선배랑 사귀고 싶었어요. 중학교 때부터 지금까지 선배를 너무너무 좋아했으니까요. 하지만 선배의 친구 선배도 나쁜 사람 같지는 않아 보여요. 오리지널 선배와 이렇게 서로 스쳐 지나가기만 한다면 저를 진심으로 좋아해주는 선배의 친구 선배와 일단은 진지하게 마주대하는 게 더 좋지 않으려나 하는 생각도 들어요. 하긴 그렇지. 그것도 한 가지 선택지니까. 하지만 7년 뒤에 죽을 걸 뻔히 알면서 사귄다는 게 무책임하지 않은가 싶기도 하고 제가 죽은 뒤에도 남자친구를 슬프게 하는 건 상대가 누구든 간에 절대 싫거든요. 아냐. 7년 길다. 지금부터 인간관계를 좁힐 필요는 없어. 앞으로 사요가 살아갈 7년이라는 시간을 생각하자 아득해질 것만 같다. 의사가 시한부 인생으로 남은 시간이 7년이라고 선고를 받은 것이나 다름없는 것 아닌가. 루시드 드림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야겠다고 마음먹은 뒤로는 조금 마음이 편해졌어요. 사요가 아주 살짝 눈가를 적셨다. 그 새하얀 얼굴을 바라보다 그만 확 하고 시선을 돌렸다. 창밖에 흘러가는 주택가 불빛을 보며 살짝 눈가에 손을 가져간다. 잠시 후 도착역은 오후나역입니다. 익숙한 차내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이 음성을 듣는 것도 이제 몇 번 남지 않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자 괜히 센티멘탈한 기분이 든다. 아무래도 사요는 자기가 앞으로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를 완전히 정한 모양이다. 루시드 드림에 굴하지 않고 운명을 받아들여 살아간다. 앞으로 만나서 함께 인생을 걸어갈 운명이었던 오리지널 선배에게 미련을 남기면서도 바뀌기 전의 미래 일은 다 잊어버리자고 마음먹고 새로운 연인과 환경에 적응하자고 결심하고 능동적으로 나아간다. 한편 반년밖에 유예기간이 남지 않은 이세에게는 시간이 없었다. 루시드 드림을 보게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벌써 한 달 반이 지났는데도 뭐 하나 확실히 아는 것도 없이 시간만 흘러간다. 카모노미약 승강장 선로에 떠밀려서 죽는 꿈도, 사무실에서 코시누마를 때리는 꿈도, 주차장에서 카세아의 나이프를 빼앗아 찌르는 꿈도, 왜 그런 일이 벌어지는지 힌트 하나 제대로 얻은 게 없다. 왜 나는 자꾸 사람을 때리거나 다치게 만드는 거지?
나랑 곰이부치를 죽이려고 하는 건 대체 누굴까? 매일 방 안에서 곰팡이 쉰내 나는 이불에 들어 누워 잠들기 전까지 혼자 생각한다. 하지만 아무리 고민해도 답은 보이지 않는다.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나를 죽이려는 범인을 잡아낼 거야. 그래서 죽음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해야지. 만약 미래를 바꿀 방법을 찾게 되면 사요, 너한테도 알려줄게. 하고 말을 걸자 창밖을 보고 있던 사요가 고개를 돌렸다. 그렇군요. 하고 중얼거렸다. 무리만은 하지 말아주세요. 하고 젖은 눈으로 이세 얼굴을 올려다본다. 사요, 넌 앞으로 7년 남았으니까 후회 없도록 살아. 네? 사요가 보이는 적적한 미소가 눈꺼풀 안쪽에 들러붙어 한동안 사라지지 않았다. 사요는 평소랑 똑같이 요코하마역에서 내렸다. 그 뒤로 한 8분 정도 전철에 몸을 맡기고 카와사키역에서 내린다. 집까지 걸어가면서 이세는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내 고미부치에게 전화를 걸었다. 무슨 일이야? 고미부치는 신호음이 3번 정도 울린 뒤 전화를 받았다. 전화 너머로 시끌시끌 소란스럽다. 아양 떠는 여자 목소리와 아마도 코시누마가 껄껄대고 웃는 듯한 소리가 들렸다. 재밌게 노는데 미안하다. 방금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있어서. 신경 쓰여? 뭐가? 집에 돌아가는 전철에서 카스야 타쿠미랑 마주쳤어. 뭐? 미쳤군. 그 자식 너 만나려고 잠복한 거 아냐? 완전 스토커네. 그럴 수도. 걔가 나한테 경고하더라고. 카스야가 고미부치에 대해 이야기한 사실을 이세는 숨김없이 이야기했다. 이를 소개해주겠다는 말도 전했다. 카스야 그 자식, 뚫린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짓거리네. 고미부치는 화가 머리끝까지 난 모양인지 욕을 퍼부었다. 그래, 솔직히 말해서 그때는 나도 별짓 다 하고 놀았다. 근데 지금 와서 내가 어쩌니 저쩌니 그 자식이 뭔데 나한테 그래? 이 사업에 내가 얼마나 생고생하고 있는데 그 자식이 뭘 안다고. 그러니까? 진짜 열받네. 그 자식은 뭐 깨끗한 줄 알아? 고미부치가 목소리를 깔면서 말 나온 김에 다시 한 번 말하는데 그 자식 조심해. 하고 속삭였다. 학교 다닐 때 지인한테 들은 건데 그 자식 집에 빚이 장난 아니게 쌓였다고 하더라. 등록금 낸다고 여기저기서 돈 빌리고 별짓 다 했다더라고. 카스야는 입장이 곤란한 너한테 접근해서 이런저런 식으로 호의 베푸는 척하고 돈 빌리려고 하는 건지도 몰라. 그래? 내가 아는 애 중에도 그 자식이 돈 빌려달라고 구걸했다는 사람 몇 명 있었어. 카스야네 집이 빚더미를 떠안고 있다니 의외였다. 그러고 보니 분명 카스야 아버지는 부동산 회사를 경영하고 있었는데 도산했는지도 모른다. 그러니까 괜히 그 자식한테 뒤통수 맞지 말고 정신 바짝 차려. 그래, 알았어. 그리고 이세, 내가 일 그만두면 진짜 곤란해. 넌 나나 회사한테 있어 중요한 전력이라고. 안 그만둬. 걱정 마. 다행이다. 고맙다. 몇 마디 더 말을 나눈 뒤 통화를 끊고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었다. 아직 집까지는 20분 정도 거리가 남았다. 편의점 앞에 모여서 노는 동남아계 젊은 애들을 곁눈질하면서 도로 가로등에 비춘 큰 길과 인도를 걸어간다. 트럭이 몇 대 연달아 곁을 지나가면서 배기가스를 뿜어댄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밤까지 더웠는데 오늘은 서늘한 바람이 불었다. 여름이 끝나고 가을이라는 계절로 넘어가려고 하는 순간을 여실히 느낀다. 이제 여름을 경험하는 일은 더 이상 없는 걸까? 냉방시설이 없는 방에서 한없이 더위를 참아온 지 어느덧 3개월째였다. 그 생생한 열대야마저 지금은 왠지 그립게 느껴졌다. 소울 스토리타임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매주 화요일, 수요일, 금요일, 일요일에 새로운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이야기까지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그럼 안녕.